안녕하세요. 오밀리터리 오동료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중요한 국방 뉴스를 리뷰하는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죠. 지난 7월 29일자 보도를 보니까 일본 방위성이 2035년 배치 예정인 차기 전투기 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한 개의 일본 기업과 단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계약하는 한 개 기업, 일본 기업이 전체 개발로 제조를 총괄하고 공동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기업과 협력하는 그런 스타일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난 겁니다. 이러한 전투기 개발 방식은 그동안 자위대가 시제기 제작을 제외하면 극히 이례적인 계약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미국산을 수입하거나 미국 기종을 일본 기업이 라이선스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미일 공동 개발을 내건 F2 전투기도 조립은 개발을 주도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했지만 핵심 부분인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제조한 엔진을 사용했었습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는 2035년께 물러나는 F2 전투기의 후속 기종입니다. 항공자위대는 미일 공동으로 개발해서 2000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F2 전투기를 약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1대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개발비를 올리고 2024년도에 시제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항공기를 만드는 건 한 10년 정도 걸리는, 아주 빨리 하더라도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90기 정도로 이제 제작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조달까지 사업 규모만 5조엔, 우리 돈으로 말하면 56조가 넘게 드는 아주 거대한 그 사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현재 34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들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그 전투기 구성은 향후 2050년대 무렵에는 F-35, F-15 개량형,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3개 기종 체제를 확립해 가지고 영공 방어에 나설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F4 팬텀 전투기가 34대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모두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 기종 중에서 A타입은 105대, B타입 해병대용은 42대를 도입을 해서 도합해 가지고 147대를 보유할 계획으로 있고, F-15 개량형의 경우에는 현재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대가 지금 개량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추가로 개량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일본 차기 전투기는 공동 개발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참 매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이죠. 방위성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 영국 BAE 시스템스에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일본이 가장 그 중에서 관심을 보인 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답변서였습니다. 미국이 2005년도부터 배치한 F-22 랩터를 개량한 플랜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F-22 기체를 기반으로 해서 F-35 스텔스 성능을 믹스해서 전투기 개발 생산의 50% 이상을 일본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로키드 마틴은 일본 정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F-22 개량형 70대를 생산하면 대당 생산 가격이 약 240억엔,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이죠. 140대를 생산하면 코스트가 좀 다운되는데 210억엔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비싼 전투기인데요. 그래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일본 방위성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 방위성이 그 미국에다가 F-22를 팔라고 그래도 미국은 꿈쩍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가지고 F-22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런 그 제안을 하니까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놀라웠죠.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의회에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방위성 일본 의회를 보면 이제 족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족 의원들,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차세대 전투기가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해서 미국이 주도하게 되면은 그 과거에 F2 개발하고 똑같은 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일본이 돈만 내고 기술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이제 심하고 그런 여론이 이제 일게 됐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제 파생형 전투기 이제 프로포저를 철회를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도의 공동 개발을 최대한 이해하는 자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일본 정부가 중기방, 그 2019년도에서 2023년도에 걸친 중기방 계획에 차기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 기본 방침으로서 경비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공동 개발을 검토한다고 그러면서 일본 주도 개발이라는 말을 명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개발 주도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자국의 높은 항공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뭐 모든 분들이 아다시피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그 제로센을 비롯해서 미국에 필적하는 그 항공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패전하면서 그 일본의 비행기 제조 생산 설계를 연합군 사령부가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항공 산업이 이때부터 이제 좀 낙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 전투기 수리를 맡으면서 다시 이제 기술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1977년도에 자유대 최초의 국산 지원 전투기 F1을 만드는 등 미일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기술과 노하우를 쭉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F2는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주도 면밀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것이냐, 독자 개발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 실증기를 2018년도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는 그 차기 전투기 실물대 모형이 이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있고, 2018년도에는 그 선진 기술 실증기 히노마루 스텔스 기체 1호라는 차기 전투기를 만들어서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평가를 이미 끝냈습니다. 이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9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IHI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의 국산 엔진도 여기 장착을 했는데요. 그 일본 특집 방송 스페셜을 제가 보니까 애프터버너에 추력 편향 페달을 달아서 실속을 방지하고 고기동 비행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파일럿이 앞서가는 미국기를 영모션으로 따라가 가지고 미사일을 로크온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튼 일본이 차기 전투기 개발을 일본 주도로 개발하고 미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항공자의 대가 미군과의 그 작전에서 상호 운용성을 이제 보장받기 위한 어떤 그러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서 계약 절차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그 단독 계약은 업계 최대 기업이자 태평양 전쟁 때 주력 전투기 제로센을 만든 미쓰시비 중공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일 공동 개발 부분에서 협력하는 기업으로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조종석을 맡을 거라고 하고요. 스바루, 후지중공업이죠. 스바루가 날개, 그 IHI가 엔진 이렇게 맡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협력업체는 로키드 마틴, 보잉, 노드롭 그라만 등이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번 차기 전투기 개발 제조를 일본 기업이 도맡게 된다면 일본은 전투기의 핵심 부분을 대부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5세대급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제조를 축으로 개발하자고 다시 시비를 걸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합니다.